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드디어 올해 마지막 FOMC 미팅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FOMC 미팅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벤트 이후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조정으로 이어질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살펴보면은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이 포착되지 않은 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 이슈보다도 JP 모건이 내년 전체 지출이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아진,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도 더 높아진 이 수치에 의해서 JP 모건 가격이 급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우량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는 9월과 10월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더 최근 수치인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자발적인 이직인 해고와 방출 수치도 10월에 185만 건으로 8월 대비로 12만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졸트 보고서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고도 증가하고 있는 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나 명분을 유지하면서 자산시장에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구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내일 FOMC 미팅과 전체적인 금리나 추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내일 있을 FOMC 미팅에서는 금리 25bp나 전망이 여전히 87.6%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분기 경제 전망 요약, 그리고 점도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선 파월 의장 발언 한번 살펴봤을 때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할수록 더 좋은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언은 다소 비둘기파적이면서 중립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도표 상으로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사이의 전망이 너무 많이 엇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결과는 사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 남은 기간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에 따라서 산타랠리 여부도 일정 부분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내일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내년 4월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조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까지라고 봤을 때는 파월이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기조들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거시경제 지표와 일본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지 연말 랠리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거래일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순유출로 전환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이어지고 나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의 힘이 이더리움으로 점차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뒤에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이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DAT 관련해서 장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스트래티지의 매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스트래티지가 1,6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그동안의 매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1년 동안의 스트래티지의 매수 추이를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에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물량을 모으면서 이 정도까지 물량을 모았는데 올해는 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모으면서 사실상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올해 총 214억 8천만 달러를 추가를 했는데 작년에는 21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정확하게 5억 달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물량을 매수해가지고 작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간을 조금 더 두고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매수 추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트레저리 규모가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대략 19만 7천 BTC 정도였는데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8만 BTC로 증가를 했습니다. 약 3년 동안에 무려 448%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재무제표, 즉 DAT 전략이 비트코인 수요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장이 바뀌면서 92K 초반대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새벽 동안에 94K 중반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연초 가격까지 회복을 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 구조 전환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어제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FOMC 전의 랠리는 흔히 가짜 펌프가 나오고 되돌리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두 번의 FOMC 미팅에서도 이전에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추이들, 특히 변곡점을 넘어서고 지지를 받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바닥 구간에 가깝다는 시그널도 꾸준히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물 기반의 상승 구조가 형성되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실현 손익 지표인데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7일 평균을 살펴보면은 현재 이 수치가 1을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현 손실이 실현 이익보다 크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시장의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0.7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평균은 7.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평균 대비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작년에 두 번 저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표가 의미가 낮을 수 있지만, 강세장 중에 조정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회복을 위한 다지기 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수치가 다시 이를 상회하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포착이 될 때 본격적인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굴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최근 몇 주 동안에 채굴자들의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10월과 11월 수치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크게 늘어났던, 즉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는 움직임들이 크게 늘어나서 하루에 대략 10,000개에서 18,000개까지도 보내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현재 12월에 들어서면서 이 수치가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는 하루에 2,000개에서 8,000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고, 이렇게 유통 공급 자체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수요가 돌아오게 되면은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이 현물 기반으로 건전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전체 미결제 악정을 USD 기준과 그리고 코인 기준으로 따로 살펴본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프렉탈 리서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USD 기준의 미결제 악정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번 대세 상승장 내내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 수치 자체가 아직까지 2022년도에 찍었던 정점보다도 더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사이클이 시장 규모 측면에서 USD의 가치 측면에서는 커졌지만 실제로 계약 수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레버리지 기반의 버블이 아니라 현물과 그리고 기관 매수 중심으로 건전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과거처럼 버블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과거 같은 크립토 윈터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트코인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알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세 하락장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하락설경 패턴을 상방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조 자체가 알트코인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설경 패턴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저항 구간까지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더리움에 자본이 실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들은 결국은 알트코인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매집세에서 유의미한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어떤 주체들이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매집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고래와 상호 주소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개인은 오히려 던지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흐름을 봤더니 고래와 상호 주소에서는 무려 93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매집되었는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1000개 이상을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은 매수하는데 개인은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 상으로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긍정적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공동 CEO인 허이가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처럼 급격한 하락세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주류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80% 급락하는 폭락 사이클이 재현되기 어렵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상승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도 같은 기조의 발언을 이어서 했습니다. 기관과 국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약화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슈퍼 사이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인 시장구조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규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면제를 검토하는 법안인데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이죠.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크리스마스 휴일 전인 다음 주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마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요. 입장을 바꾸면서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시대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요. JP모건 회장이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기존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이 이제 완전히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여러 중요한 인사들이 입장을 바꾼 적이 많은데요.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을 선회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택이나 규제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몇 가지가 전해져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피치가 암호화폐 취급 규모가 큰 미국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올해 목표가를 최근까지도 20만 달러로 유지하다가 10만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사 노조인 미국 교사연맹이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토큰화 규정 완화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위험이 큰 산업을 제도권 금융처럼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봤을 때 규제 논란과 그리고 ETF 유입 둔화, 기업 매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수요의 축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은행과 연금 그리고 신용평가사까지도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두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거래는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은 매도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전체 주문량으로는 매도세가 더 위에 있고요.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지 못했지만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발 수요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 동안에 94K 중반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다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장표를 캡처했던 시점에서는 93K 중후반대까지 머물고 있었는데 장이 바뀌면서 다시 92K 초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22평선을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닥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초 가격인 93.5K를 필두로 해서 52평선과 400, 365이평선을 차례대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전체적인 차트 관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조지표까지 살펴보시면은 RSI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MACD도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FOMC 회의 이후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앞서 강조드렸듯이 최근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한 가격 움직임을 9월과 10월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는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 국면을 보이더라도 FOMC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구간에서 가격이 안착을 하는지를 보면서 전략적인 관점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